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범행 전 다른 사람에게도 접근해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는 등 9월 중순에도 여름처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화재로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중상을 입은 아들을 돌보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마도에 핵 폐기장을 건설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오자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은 부산시와 정부의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범행 수일 전 스마트폰의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잇따라 2명을 만나거나 만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살인 예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거 이후 경찰은 정 씨의 인터넷 게시글과 채팅 기록 등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전 최소 2차례나 다른 범행을 실행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씨는 범행을 저질렀던 5월 26일보다 며칠 앞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정 씨는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B씨는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정 씨의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정 씨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유정이 A씨를 만날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돼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송치 후에 우리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한 그 채팅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조사해본 바 살인 예비로 판단되어서 이 건에서 오늘 송치하였습니다. 검거된 정 씨는 법원에서 또래 여성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8일. 추가 범죄 시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9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에어컨을 끄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처럼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4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내리면서 소폭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긴 10일. 공원에 나온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정자와 나무 밑 그늘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힙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가 지난 9월 중순이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 같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더위. 아니 햇빛이 뜨거우니까 시원하니까요. 부산은 이번 달 들어 12일 중 6일이 30도가 넘는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비가 내린 이틀을 제외하면 나머지 날들 역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중 최저 기온도 최고 24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시간대 강한 햇볕이 쏟아져 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까지 중국 북동부에 중심을 둔 고기압과 그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경상남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고기압권 내에 맑은 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부산과 울산의 낮 기온은 27에서 30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고 기상청은 13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가량으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후에는 낮 기온이 다시 29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학적 가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9월 마지막 주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더위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기온과 날씨의 변동성이 크겠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요즘 농촌 체험농장 일부러 찾아가는데요. 그중 통영의 한 체험농장이 화제라고 합니다. 귀농한 부부가 농사로 기반을 닦고 관련과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이 힘을 보태면서 젊은 감각까지 더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이 사라지고 청년마저 떠나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요즘, 이 가족의 모습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 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 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기에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가족을 잃고 중상을 입은 아들을 돌보고 있는 이주 여성을 위해 행정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추락사고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이주 여성의 아들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료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고 화재 상해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국적인 이주 여성의 어머니는 재외국민으로 사망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법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시민환경단체가 일본 스시마섬, 즉 대마도의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한국과 일본의 관문으로 최근 일본 현지에서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는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부산에는 고리 핵폐기장을 비롯해 2개의 폐기장이 건설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부산시가 나서 건설을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마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계획은 지난 2007년 한 차례 추진되었다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9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본격 운영에 앞서 12일 구덕고등학교에서 공교육 인강인 부산형 인터넷 강의 시범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사교육업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인터넷 강의를 직접 제작한 것은 부산이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부산 지역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강사진은 수업 실연과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 고등학교 교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기존 인강의 단점인 일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질문 방식을 다양화했다는 점이 부산형 인강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 재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은 12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땅을 메우는 등 입지 조건이 특수해 고난도의 복합공사가 수반되어야 해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밖에도 정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한 표면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존치와 관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교통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소위에 참여한 정동만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빠른 건설을 위한 법안들이 국토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하고 관련 예산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잇는 해상교통수단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연구모임은 가덕도 신공항 해상교통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와 가덕도 신공항 해상교통방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해상교통수단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과 같이 이동 수요가 많을 경우 또 철도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강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해상교통수단을 비롯한 다중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이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응답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대 치과병원 등이 포함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과도하게 의료인력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재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원이 요청한 인력은 154명인데 기재부 승인은 43명에 그쳤고 양산분원도 인력 166명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59명만 승인했다며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 의료인력 확충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다면 최근 부산대병원 파업은 없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통제가 의료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